어서오세요. 청명한 5월 얀바의 뜨개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스승의 날이 5월달이 있네요. 그래서 졸업한 제자들과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뜨개인은 뜨개를 해야죠. 그래서 뜨개를 챙겨갔고요.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뜨개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이런 자리가 있어서 혼자 몰래 뜨개 하기 좋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1학년이어서 중학생 같았던 티를 벗지 못한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다니 감회가 너무 새롭더라고요. 한참 수다를 떨고 맛있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아침 8시도 전에 작년 11월 달에 라운딩 가고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또 초록색 보면 신나잖아요. 일단 뛰어입니다. 나이스 굿샷. 근데 모든 운동은 마무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이지 않나 싶네요.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배를 채우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30분 정도 뜨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스와치를 안 냈거든요, 여러분. 자초한 거죠. 좀 큰 거 같아요. 이게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닌데. 아, 딱 맞게 살짝 할랑할랑하게 입고 싶었는데 매우 커 보이네요. 좀 빨리 하고 나면 살짝 쫄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완성해보면 또 다를 수 있긴 한데 지금은 바디 단을 뜨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게이지 차이가 있어서 얼마나 더 떠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몸통 시작하고 16단까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몸통 트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몸통 고무단을 하고 그 다음에 리본을 뜨네요. 그럼 아마 끝나요. 그래서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길이가 그 다음에 사이즈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잘만 완성이 된다면 제 얼굴에 잘 받는 그런 옷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욕심껏 감았었잖아요. 나 아직 남아서 이걸 몸통은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제가 책을 왕창 빌렸어요. 제가 2월달, 1월달, 12월, 1월, 2월 뭐 이런 사이에 인스타에 그 책을 소개하는 분을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지혜 책장인가 뭐 그랬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종종 스토리 같은데 글귀를 올려주시면 되게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분이 추천해주신 것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또 그냥 기사를 읽다가나 혹은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궁금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장바구니에 진짜 한 40몇 권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책들 중에 학교에 없는 책을 전부 신청을 했어요. 학교 도서관에. 그래서 도서관에 책이 왕창 들어왔답니다. 거꾸로인가? 보기 어려운가? 네.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이라는 책. 이제 저희도 고령사회거든요. 곧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계속 기사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관련돼서 궁금해가지고 제목이 눈에 확 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퀴팅. 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그만두기의 기술이라고 써져 있는데 궁금해요.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아는 것? 뭐 이런 소제목도 있고 하는데 진짜 한 번은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며칠인지는 안 써졌네요. 근데 아무튼 작년에 새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되게 책 예쁘죠? 구름이 뭉게뭉게뭉게 해가지고 이거는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라는 책인데 삶을 쓰다듬는 위안의 책이라는 소 제목처럼 붙어 있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읽어보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벽돌책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코스모스를 읽게 되고 그 코스모스를 운영하시던 분이 이기적 유전자, 뭐 사피엔스, 그 다음에 뭐 다른 다양한 책들을 많이 운영을 하신대요. 독서 모임 운영한다고 오픈 채팅을 또 모집을 했었는데 저는 그 중에 이기적 유전자에 합류를 했고 이 이기적 유전자는 저는 지금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13장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끝나요. 이 다음에는 뭐 할 건지는 이미 정했었어요. 총균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총균세를 읽을 건데 그거는 매일 한 20쪽, 15쪽 이런 식으로 분량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딱 학교에서만 읽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신청했던 읽어보고 싶었던 책들을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뜨게는 하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딱 그 시간을 정해놓고 뜨개를 하려고요. 책도 읽어야 되고 뜨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고 그래서 애초에 뜨개를 못하는 날도 많거든요. 주중에. 근데 뜨개를 하는 날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잘 써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올해 목표가 책을 열심히 읽는 거였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계속 읽어 나가려고요. 그리고 그래서 병렬 독서를 하려고요. 한 권을 딱 잡고 끝까지 읽는 것은 제한된 시간에만 읽고 있으니까 막 총균세 같은 걸 들고 다니기엔 좀 무거워요. 그것도 한 6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는 좀 무거우니까 그거는 근무지에 딱 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읽고 나머지 책들은 집에 왔을 때나 주말에 이렇게 읽어보는 방향으로 정하려고요. 뜨개를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차피 다 입자고 뜨는 거니까 뭐 모든 옷을 뜨개로 떠서 입진 않으니까 분기별로 한 벌씩이면 저는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스타에 뜨개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1년 결산, 뭐 상반기 결산, 1분기 결산 해가지고 뜨개를 막 몇십 개를 떴다 하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1년에 4벌이 딱 좋더라고요. 1년에 4벌에다가 여름에 뜨개를 좀 더 간단한 걸 하면 한 6벌 정도? 그 정도가 저한테는 딱 적당한 속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들을 이렇게 분기에 나눠서 총 4번을 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상의 속도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취미니까. 다른 시간들을 방해받으면서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즐기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하고 싶어서 욕심을 크게 잡지 않기로 했어요. 각자의 속도가 다른 거니까. 진짜 빨리 뜨시는 분들은 손이 정말 빠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보다 뜨게 하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셨겠거니, 아니면 저는 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쪼개가지고 하셨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나의 속도대로 해보려고요. 시험 기간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즘 한두 시간씩 자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습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저도 되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책 읽는 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면 한 번에 많이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메모지를 챙겨가가지고 벌써 지금 인뜨샤 함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름 함뜨의 제목도 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함뜨인 가을 함뜨의 제목도 정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함뜨인 겨울 함뜨의 제목도 정했을걸요. 그리고 가을 함뜨하고 겨울 함뜨는 제가 모집할 때 글에다가 무엇을 쓸지까지도 멘트를 다 정해놓고 심심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공간을 되게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카페를 한다면 이 카페에 책도 있어야 되고 뜨개도 있어야 되고 회의실 같은 것도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큰 테이블, 최소 10명은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책은 어떤 종류로 넣어 놓을지, 그 다음에 카페 음료는 뭘로 할지. 술도 팔고 싶거든요. 근데 인당 2잔 최대, 많이 안 돼. 취하면 안 돼요. 다 푸르시오 하니까. 그리고 취객을 상대하는 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최대 2잔으로 제한을 하고, 그래서 칵테일하고, 그 다음에 잔술이죠. 전 잔술로 팔려고 하는 거죠. 칵테일하고, 그리고 와인하고, 맥주 정도. 난 생맥주를 할 수 있을까? 수요가 많지 않으면 이것도 신선하지가 않고, 신선하지 않은 생맥주는 정말 의미가 없는데, 맛으로서 의미가 없는데, 그럼 그냥 캔으로 판매를 할까? 혼자 이런저런 고민을 했고, 커피, 그 다음에 커피 종류가 아닌 건 그냥 허브차, 홍차, 아니면 그냥 녹차 이런 종류. 그래서 홍차는 가향 홍차의 종류를 조금 구비를 해 놓자. 그럼 디저트는 뭘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술이 나갔을 때 안주, 기본 안주로는 무엇을 낼 것인가. 따로 안주를 마련한다기보단 그냥 프레첼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입가심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런 걸 서비스로 주자. 뭐 홍차를 주문하시는 분한테도 서비스로 줄 건데 쿠키를 줄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쿠키를 구울 것인가, 그럼 그렇다면 베이킹을 할 것인가. 그래서 베이킹을 한다면 제가 치즈케이크를 좋아해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위에가 검정색이고 종이 호일 같은 데 싸져 있는 치즈케이크 있잖아요. 그거 생각 안 나. 근데 아무튼 치즈케이크를 좋아해서 그 치즈케이크를 메뉴에 넣어야겠다. 근데 그걸 플레인만 하지 말고, 제가 베리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리류가 들어가 있는 치즈케이크까지 해서 치즈케이크 2종류, 그 다음에 쿠키 구울 거니까 쿠키까지 해가지고 3종류의 디저트가 있고, 식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뜨개를 하면
그 카페 가면 한 번 앉아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샌드위치를 해야겠다. 근데 샌드위치에 속은 무엇으로 할 거냐면 제가 당근라페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근라페 샌드위치를 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상상 가시나요? 공간? 저는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 2층은 필요한데? 이런 생각. 만약에 2층이 안 된다면 정말 넓은 한 층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한 층이 2층이나 3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면. 그래서 창가에 채광이 진짜 좋은데 이 창가 밖으로 초록색 잎이 보이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푹신한 소파 자리도 있고, 혼자 와서 책을 읽다가 갈 수도 있게. 그 다음에 이게 구석진 자리는 아무래도 조명이 약할 수 있고 밤 늦어질 때까지 책을 읽거나 뜨개를 하면 눈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딩 조명을 곳곳에 설치를 해서 본인이 자기한테 필요한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의자는 뭐 빈티지도 갖다 모으고 꼭 똑같은 모양으로는 통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시간이죠. 시험 기간이. 지금 몇 단이죠? 16단이면 줄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을 가면 사람들이 바늘 이야기 그 카페도 들리고 솜솜뜨개도 들리고 하는 것처럼 광주에 오면 제가 운영하는 공간에 한 번쯤은 다 들리게 하고 싶다? 욕심이 엄청나죠. 아무튼 그래서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느라고 교실에 굴러다니는 이면지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장으로 부족해서 또 종이 찾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막 퇴근할 때쯤 가방 속에 있는 종이가 A4 3장? 구체적 상상의 힘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내에는 완성하겠다.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뜨개를 한 그 휙 지나가는 영상이 1분이 채 안 됐는데 그게 한 25분 정도 뜨개를 한 영상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지 17분이 됐으니까 그 중에 뜨개를 잡지 않고 있었던 시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30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줄임하는 단까지만 하고 그리고 책 읽으려고요. 끝장을 보지 않고 적당히 하다가 멈추는 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길이가 부족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초예민너냐 라고 하면 초예민너까지는 아닌데 근데 살짝 예민해요. 일단 몸통 줄임을 하라는 데까지는 한 것 같은데 4단마다 몸통 줄임이 총 4번 들어가는데 근데 일단 1단부터 4단을 총 4번 반복하면 거기서 4번 줄겠죠? 그러고 나서 몸통 트임을 할 때도 3번 반복하면 또 거기서 3번 줄어들겠죠? 해서 총 7번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살짝 여기가 배꼽 어디냐, 여기 있거든 배꼽이. 근데 여기가 배꼽인데 이거는 배꼽까지 거의 갈라나? 이게 좀 늘어나겠잖아요. 축 하고 늘어나겠죠. 남편은 이거 벗겨주면 어떡하냐. 어깨에 안 걸쳐지고 이렇게 벗겨주면 어떡하려냐고. 어떡하긴 어떡해. 고무줄 집어넣어야지. 아니면 뭐 코바늘로 정 안 되면 여기 위에를 막 조금 더 한 줄임을 확 넣어야죠. 그쵸? 좀 보기는 흉할 수 있는데 잘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앞에가 조금 더 내려올 거니까 뭐 괜찮을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그래도 어쨌든 인트샤 함트에 책만 읽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저도 뭔가를 뜨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게 완성이 짜잔 하고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시간 내서 열심히 떠가지고 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들. 근데 잔디 진짜 많이 자리 잡았죠. 여기는 뭔가 정신 수양을 하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저번 달에 와서 풀 한번 다 뱄고 저 언덕 아래쪽에 나무 자란 것들 가위로 그 정전가위처럼 생긴 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그다음에 낫으로 다 뱄는데 근데 시작되었습니다. 고사리와의 전쟁. 고사리 맞겠죠? 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셋, 여기도 있네, 넷. 이 아래 산 전체는, 저기 아래는 뭐지? 뭐 삐걱삐걱거리네. 저번 달에 왔을 때 남편이 여린 잎들을 다 가위로 잘랐는데 얘네들이 진짜 생명력이 엄청나요.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제 모자 리본 달린 모자예요. 이렇게 마트에서 샀는데 챙이 넓어서 좋아요.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땀을 쫙 뺐으니까 짠 걸 집어 넣어줘야죠. 그래서 짬뽕을 먹었어요. 시내 나온 김에 절에 등 올려놨던 거 확인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책을 읽다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정하는 담양의 빵집이 시즌2를 위해서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쉰다길래 얼른 가서 양껏 먹어주고 왔습니다. 책을 가지고 갔는데 다 먹기 전에는 펴보지도 못했어요. 굿모닝. 사실은 굿모닝은 아니고 11시 19분인데 모닝이라고 할까요? 열매다리틀 실은 처음 써봐요. 저 많이들 써보셨죠? 이거는 그 장군님의 뉴스쿨. 네. 색깔을 골랐고 아시죠? 와는 샀지만 언제 뜰지 모르고 그래도 그 세트로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사본다? 같은 느낌으로 도화 레드라는 색상을 샀어요. 화면에는 살짝 밝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마냥 노랗게 밝은 빨강색은 아닌 것 같고 다홍색도 아닌데 적당히 저한테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제가 뜨기만 한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실과 네, 실이 다네요. 어색하네요. 뭔가 그런 거 실리카겔이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네, 실이 그냥 왔습니다. 색깔은 이런 색은 처음이지 싶어요. 완전히 빨강, 그렇다고 안 빨강도 아니고 뭔가 살짝 노란기가 들어간 다홍과 빨강 사이? 이런 느낌인데 잘 떠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책 읽기에 너무 심취를 해가지고 여러분 뜨개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뜨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번에 하다가 말았을 때 이렇게 저번 영상 바로 직전에 편집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영상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몸통 트임을 벌써 들어가기는 좀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몸통 고무단을 그래도 8cm를 뜨니까 일단 한번 떠볼까요? 못 먹어도 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17단을 뜨고요. 등 쪽 트임을 하는 건 안뜨기, 안쪽 면이 모두 보이게 편물을 뒤집으래요. 무늬가 들어가는 건가 이거? 안뜨기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뭘까요? 평면뜨기로 진행을 할 거래요. 지금까지 원통이었거든요. 이제 시작 마커이고 안쪽 면이 보이게 편물을 뒤집었죠. 트임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등 쪽에 트임을 만들어 줄 거면 원통뜨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멍청이 같았다.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것 같죠? 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7단이 시작되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라는 것 같아요. 원통으로 쭉 가버리는 게 아니라. 매우 바보 같은 짓을 할 뻔했네요. 다시 책 읽기로 이야기를 돌려본다면 제가 코스모스를 읽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끝났잖아요. 그 모임에서 또 다른 책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 제 함뜨 기간도 좀 중첩이 돼가지고 이기적 유전자 읽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한 책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 왕창 신청했던 책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몇 권을 빌렸었잖아요. 그 중에 3권을 빌려왔는데 저출산, 고령화 이런 사회적 이슈가 워낙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서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창조 경제를 위하여 제가 그 고령자가 많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저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이 됐어서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일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 같은 거 지금 사회의 뭐 제도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을 읽었고 어제 읽었고 독서 노트까지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함뜨 모집하면서 뭐랄까 모집 공고 같은 거 내면서 썼던 사진에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을 찍어서 놨었는데 제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느라고 유연함의 힘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밤에 자기 전에 읽는 책으로 유연함의 힘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읽어가고 있고요. 읽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뭔가 카페를 간다 그러면 뜨개를 챙겨 갔었거든요. 남편하고 카페를 간다 해도
근데 요즘에는 남편도 책을 챙기고 저도 책을 챙겨서 책이 없이 가는 게 좀 어색해졌다 할까요?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책 읽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읽었던 책에 대한 생각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뜨개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 뜨개로그를 찍고 있는데 말이죠. 제 역할을 망각. 책 읽는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함뜨가 6월 8일까지인데 벌써 5.18이에요 여러분. 금방 6월 8일이 올 것만 같단 말이죠. 위기감을 느끼고 일단 뜨던 걸 다시 꺼내봤습니다. 6월 8일 함뜨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여름 함뜨를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름 함뜨는 길어야 한 달 반 정도 짧게 갈 거고요. 한 달 정도 짧게 갈 거고, 그렇게 여름 함뜨에서는 책 읽기 인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각자의 습관에 맡길 거고요. 가을과 겨울 함뜨에서 다시 한번 책 읽기 인증을 할 건데, 이번 여름 함뜨는 순전히 100% 자기가 원하면 참여하시는 거예요. 함뜨는 오셔도 되는데 그 안에서 작은 챌린지처럼 해서 운동 인증도 같이 진행해 볼까 해요. 여름 되면 저는 수영 못해요. 물도 무서워하고 몸이 물에 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 쓰는 암튜브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있어야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물 속에서 이렇게 목에 힘을 뺄 수 있는 인간인데, 그래도 수영복 한번 입으려면 살이 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또 운동을,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1분 플랭크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분 플랭크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 10분, 요가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몸 푸는 거 있잖아요. 다리 스트레칭 같은 거 10분, 이런 식의 아주 소소한 목표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름 함때는 참여하시지만 그 챌린지, 운동 챌린지에는 참여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건 순전히 그냥 저 혼자 하는데, 저는 집에서는 포도알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1분 플랭크를 딱 하고 나면 그날의 포도알 스티커를 붙이고 저 혼자 이렇게 뿌듯해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거 같이 하면 더 뿌듯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 하는 김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저희끼리 하는 작은 챌린지도 같이 참여해 보시면 더 재밌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서를 휴일 빼고 공휴일 빼고, 그러니까 주말과 공휴일 빼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루 쉬었잖아요. 그러면 5일 중에서 하루 빼고 4일 인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운동은 왜 병원 가면 일주일에 3번은 꾸준히 해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을 하는 게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일을 하면 인증을 100%한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자기가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인증률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회차로 그냥 인증을 해볼까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지금은 토요일이고요. 시험 기간에 감독을 들어갔는데 진로 교과인 경우는 애들이 되게 빨리 풀고 자요 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엄청 졸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답안지 같은 데다가 이제 끄적끄적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여름 함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 내년 여름 함뜨까지 이름도 다 정해버린 거 있죠. 그 다음에 제가 6월 8일, 9일 날 강진에서 스피닝 캠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어디서 뭘 먹을지, 식당, 몇 시에 모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이, 그 다음에
광주에서 강진 집으로 무엇을 챙겨가야 되는지, 준비물이 무엇인지, 장볼 건 무엇인지 막 이런 거 쓰고 있었고, 어? 제가 지금 17단, 18단, 19단 할 차례인 것 같죠, 여러분? 이거를 왔다 갔다만 하고 이게 원통이 아니니까 숫자를 넘길 생각을 못했네요. 17단에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안뜨기, 이거 겉뜨기. 이거 안뜨기 할 차례니까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까지 연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두 단을 떴을 거예요. 이제 19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등골이 오싹할 뻔했죠, 또. 근데 그 애들 다 자서 엎드려 있는 시간에 혼자 답안지에다가 그림도 그려가면서 제 인스타에 팔로우 되어 있는 곳 중에 빈티지 가구 같은 거 파는 집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는, 테이블은 막 근데 또 책을 읽으려면 살짝 편안한 소파도, 1인 소파도 필요한데 이러면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해서 되게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벌써 시간이 끝나가? 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냥 상상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공간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제 인스타의 알고리즘은 저한테 음식점 소개, 그 다음에 그 초록 색깔이 많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인테리어,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뜨개, 이렇게 세 개가 반복적으로 저한테 보인답니다. 그래서 어머 이렇게 예쁜 집도 있어? 어머 이렇게 예쁜 공간도 있어? 해서 담아두고 책갈피 하죠. 그 스크린샷처럼 안 볼 것 같거든요. 안 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꼭 책갈피를 하게 돼요. 제가 어제 남편하고 이야기하다가 문득 이제 독서 노트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막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으쓱으쓱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초반까지 싸이월드를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뭐 기준을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준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사진도 폴더를 잘 정리하고 게시판도 막 잘 정리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게시판의 글 중에 하나가 1년에 100권 읽기 챌린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추가를 했어요. 그 게시글을 수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이, 제가 학교를 다니는 곳은 읍인데 저희 집은 군단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골 이야기죠. 그래서 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읍면 리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15분가량, 20분가량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려서도 또 한 10분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엄마나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허비하다가 어디선가 그러다가 부모님 차를 타고, 주로 아빠였죠. 아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국민학교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강진의 유일한 도서관, 도서관에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는 책 읽는 걸 진짜 좋아했지.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간을 신청할 수 있고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신청을 받으시는데, 신청해서 빌린 책을 연체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 욕심껏 책을 왕창 빌려가지고 연체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음에 가면 뭔가 그 연체에 대한 페널티 없이 또 다른 책을 또 빌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옮길 때도. 그래서 항상 애들보다 더 도서관에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근데 올해는 저희 반을 꼭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를 시키고 말겠어요. 이제 이번 주에 시험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책을 갖고 오라고 시켜야겠어요. 근데 그거 있죠. 퇴근했는데 연락하면 싫은 것처럼 주말에 과제 때문에 연락하고 싶진 않으니까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까지 꾹 참았다가 내일부터는 책을 갖고 오세요 하고 질러야죠. 오마이갓. 저 지금 20단이잖아요. 20단에서는 여러분 줄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떴어요. 응? 아니다. 천만다행이다. 저 왜 이렇게 산만하죠, 여러분? 네, 저 지금 19단이었어요. 천만다행이다. 20단에서 줄일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저 알려주셔야 돼요. 안뜨기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단수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 게이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20단으로 갑니다. 옮겨놔야지. 이따가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름에 할 함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번에는 드디어 팔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긴팔 해방 함뜨 해서 긴해 함뜨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여름은 해가 길잖아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긴팔에서 제가 작년? 아니죠. 올해 초부터 새롭게 함뜨에 만든 규정이, 함뜨를 시작하는 날부터 캐스트온 할 거, 가능하면 팔이 달린 종류로 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베스트 같은 거 뜨고 싶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너무 베스트처럼 빨리 끝나는 종류를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아무래도 난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하면서 잠깐 허탈감을 느끼실 때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면서 하실 수 있게 팔이 달린 종류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긴해 함뜨는 팔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름 함뜨니까 캐미솔 같은 종류를 뜨셔도 상관없어요. 가볍게 해보시자고요. 저는 이제 곧 그럼 여름실을 사야겠네요. 분명히 너 실 있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아니요, 여름실은 없을걸요. 이거 줄임단이죠. 마크가 왔고, 네. 갑자기 줄임단이어서 말을 확 안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겠지? 네, 캐미솔 같은 거 뜨셔도 돼요. 그 나시를 뜨셔도 되고요. 물론 여름용 긴 가디건, 긴팔 가디건 같은 거 뜨셔도 돼요. 여름용 의류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동 거는 본인 거를 뜨시고 그리고 사이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희 함뜨에 본인 걸 뜨고 아동 거를 또 뜨실 수 있는 분들도 오실 거니까. 그 패밀리룩 이런 것도 좀 귀엽잖아요. 엄마하고 딸하고 같은 거 입는 거.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인 의류를 먼저 기본으로 할게요.
인형 옷 말고 여름 의류 뜨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저 지금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이미 나는 다 정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잉그리드 같은 거, 그다음에 썸머쿠누스인가 뭐 그거랑 그다음에 그 마이 케미솔인가 뭐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나시 같은 것들 뜨고 싶은 건 많은데 뭘 떠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고, 실은 오트린넨이 궁금해서 앵콜스에 맞나 오트린넨? 아무튼 그거를 사보려고 해요. 근데 솜솜뜨기에 스무디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제가 작년에는 파란색으로 사파이어 블루로 그해 여름을 떴잖아요. 작년에 진짜 잘 입었거든요. 짧은 반바지도 있고 긴 그 주름 있는 바지 같은 거하고도 있고 진짜 잘 입어서 올해도 또 뜰까 싶었는데, 여름실은 확실히 살짝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래로 자꾸 축축 처져서 넥라인이 자꾸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분들이 고무줄을 사시나 싶어요. 뜨개 모임을 가거나 강진을 가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가거나 산소에 가서 풀을 베거나 등등의 매주 주말마다 저한테 일정이 있었는데 5월 들어서 이번 주가 일정이 없는 주말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남편이 6시쯤 기상을 했어요. 그리고 출근을 7시 20분쯤 했거든요. 그때까지 수다 떨고 같이 옆에서 막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남편 딱 출근하고 나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기 시작한 게, 잠도 자다가 핸드폰 하다가 한 게 10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배는 안 고픈데 배가 고픈 것 같은 착각이 들고 하니까 남편이 카레 해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카레를 먹고, 그리고 제가 건물을 좋아해서, 근데 넷플릭스에 부동산 뭔가 뭐라고 해야지? 리얼리티 예능 같은 거 하잖아요. 셀링 오렌지 카운티 이런 거. 맨날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워요. 근데 건물 보려고 하는 건데 건물은 진짜 잠깐 나오고 뭐 그렇게 드라마가 많은지 모르겠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서로 뒷담화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빨리빨리 그 부분 넘기고 지겨워.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하면서 넘기고 건물 조금 구경하고 해서 지금은 그거 보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예쁜 집 많네요. 저런 집은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금액도 알려주거든요. 근데 잘 우리나라 돈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꾸 역연산을 해야 돼서 그런지 별로 감이 없어요. 이 돈이 큰 돈인가 적은 돈인가. 저 옛날에는 한참 도전 슈퍼모델? 도슈코?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런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식 대첩 이런 거. 경연하는 프로그램. 근데 그건 안 봤어요. 프로듀스 101 같은 거? 네. 이걸 안 뜬 사이에 잊고 있었어요. 얘가 먼지가 날린다는 걸. 제가 스스로 저는 되게 예민하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뜨개를 하면서 내가 예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코 간지러워. 먼지 이 공기 중에 실이 떠다니는 것이 좀 신경이 있어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입을 닫고 뜨개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금 이따 또 기침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라쿤록스를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거슬리네요. 그래서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제 목표가 이사 온 곳에서 오모트까지 걸어가 본 적은 없지만 어제 세차를 진짜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차를 쓰지 않고 걸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택도 없네요. 오늘은 집에 칩거하겠어요. 이 잠옷을 벗지 않겠어요. 계속 입고 있겠어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만나요. 제가 생라면을 사 먹으러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외출복이고요. 리본을 끝냈어요, 여러분. 따란, 보이시나요? 리본이 완성이 됐고요. 팔뜨기가 너무 싫어서 다른 거 먼저 하려고 지금 목 있는 부분? 넥라인이 그냥 코바늘로 빼뜨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걸 하고 있고 하다가 이거 저번에 저희 모임 갔을 때 전주, 광주 모임 갔을 때 그 참여하셨던 뜻친 분이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유용하네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 이거 잘 쓰고 있어요 하는 부분을 잠깐 찍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벌써 밤이 꽤 늦었거든요. 제 핸드폰은 사용하지 말라고 알람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근데 저는 여전히 아직 깨어 있네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주말에 아무것도 일정이 없는 주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좀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엄청 갑갑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까지는 쉴 때는 좋았는데 한 6시, 7시 넘어가니까 기분이 너무 축축 처져요. 그래서 내일은 아침부터 움직여 보려고요.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길래 그리고 헬스장도 꽤 큰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는 거. 헬스장 가고 그리고 이제 팔만 남았으니까 아무리 뜨기 싫어도 어서 팔을 뜨고 그리고 나서 책을 읽기가 내일 저의 계획이에요. 집 앞에 카페들을 가면서 요거 실 남겨놨던 거를 쓸 수 있었으면 요걸로 먼저 쓸 걸 그랬네요. 괜히 남겼네. 요즘 책 읽는다고 뜨기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밀렸었는데 그리고 요게 지금 보송님의 크리스마스 리본 스웨터이거든요. 근데 도안에 오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정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로그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노티스에 써져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수정이 있습니다 하고 그래도 거기 써져 있잖아요. 대충 그 부분 보니까 오류라기보다는 그냥 오탈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뒤에 리본을 더 뜨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다 했는데 여기 있는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리본은 세상에 45cm를 떠야 되는 거예요. 45cm를 뜬 다음에 줄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왼쪽 리본, 오른쪽 리본이 여기 끝에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줄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반대로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리본과 왼쪽 리본을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 리본 줄임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 리본 줄임을 한 것 같지만 묶어버리면 그거 뭐 티가 나겠으니까 오른쪽 건지 왼쪽 건지 그래서 적당히 그냥 입고 다니려고요. 제가 원래 탑다운은 진짜 목만 생겨도 막 입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옷은 안 입어본 것 같아요. 귀찮으심으로 그 몸통의 바늘을 긴 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연장선을 이런 선을 끼워야지 입을 수 있는데 그거 끼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입어보다가 아까 몸통 바인드 오프를 하고 입어봤는데 길이는 네 줄어들지 않는다면 딱 좋을 것 같은 길이 살짝 줄어들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나오긴 했지만 뭐 아마도 게이지 차이였겠죠. 그냥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잘 입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깨가 이렇게 좀 파여있는 스타일이라 근무할 때는 입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종종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덮어씌우기를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하고 있나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이야기하면서. 거의 다 했어요. 아, 물론 팔이 남았지만 거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닌가? 그 마지막 빼뜨기가 항상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선 빼뜨기를 하지 말고 코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바늘로 뜨듯이 한 코의 모양을 만들어주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겠죠 뭐. 제가 지금 사실 졸려가지고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위에다 입어볼까? 목에다가 손을 넣고 리본 안에가 퍼프형이어가지고 지금 좀 보기가 흉하지만 네, 어깨는 이 정도이고요. 좀 크죠? 이렇게 뒤에를 꽉 묶는다고 해도 아마 이 정도 품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좀 입어질 것 같아요. 이 리본이 생각보다 이 실 때문에 여기서 주우라는 코만큼 주웠더니 좀 두껍기는 한 것 같은데 다시 주워서 다시 뜨고 싶은 마음은 안 들고요. 지금 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 말리잖아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말릴 때 잘 말려 볼게요. 그래서 뒤에는 리본이 리본이 안 보이네. 리본이 아무튼 이렇게 여기 빼끔 보이시죠? 네, 리본이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반팔이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자, 반팔 뜨기 싫어, 아니 긴팔 뜨기 싫어가지고 이러는 거. 근데 어쨌든 입어질 것 같아요. 반팔이어도 예쁘겠다 싶네요. 짜잔, 이제 팔만 뜨면 이 옷은 완성이 될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는 완성해가지고 카메라를 켤게요.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제 소매 한쪽만 남았어요, 여러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신 감았던 거 한 볼이 끝나고 막 고무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걸 안 뜨고 제가 약신 감으면서 조금 남았었거든요. 콘사에 남아있던 부분들을 다 소진하고 지금 요만큼 남았어요. 열심히 손으로 감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는 중간에 실 끊는 거 싫어서 요걸로 뜨고 나중에 합쳐 놓을까 싶어요. 카메라를 켠 건 이렇게 하면 제가 몇 분 동안 뜨개를 했는지가 확 눈에 보여서 좋더라고요. 계속 뜨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좀 일찍 5시 반 정도에 퇴근을 해가지고 5시 반에 퇴근해서 골프 연습장 갔다가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뜨개를 한 2, 30분 하고 책 읽고 자면 딱 돼요. 오늘의 계획입니다. 마커를 해야겠죠. 이사를 하니까 걸어서 오모토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차 타고 나가긴 좀 싫고 그렇다고 버스 타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래서 안 갔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그 오모토에 가볼까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어나 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그때 움직이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제 최고 온도가 27도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최고 온도가 28도였어요. 내일 최고 온도는 29도래요. 아침에는 14도 정도이거든요. 일교차가 꽤 크죠. 근데 또 아침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인가? 오늘 저 완전 여름 복장을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 함뜨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름 함뜨를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함뜨 전에 이 옷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빨리 여름 함뜨를 여름 의류를 뜨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름 뜨개 뜨다 보면 또 이 울실이 갖는 쫀득함이 다르잖아요. 여름 실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또 금방 울실이 뜨고 싶어질 거예요. 여기는 소매를 뭐 몇 센치까지 뜨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몇 센치 하면 그게 아무래도 헷갈려요, 저는. 이 정도면 되나 싶어서 어떤 때는 늘려서 재보고 어떤 때는 그대로 두고 재보고 막 하다 보면 미묘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팔이 달라요, 길이가 막. 그래서 저번에 반대쪽 뜰 때 몇 단까지 떴는지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소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임 없이 쭉 뜨다가 마지막에 줄임을 하거든요. 뭔가 그래서 좀 살짝 퍼프 소매처럼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몇 단에 한 번씩 주름이었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단수링이 없어도 뜨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총장을 맞추려고 단수링을 달았어요. 주변에 장미가 엄청 피기 시작하던데 여러분들 장미축제 가시나요? 꽃은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꽃놀이 가면 꽃을 보는 건지 사람을 보는 건지 게다가 사진을 찍으면 꽃과 나만 찍을 수는 없어요. 꽃과 사람과 나와. 물론 요즘에는 스티커처럼 딱 떼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나만 돌아다니는 거지 꽃과 같이 오진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뒤에 있는 사람들 지우는 거. 근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
오늘 저녁에는 오이김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통오이 김밥. 오이에 제가 오이를 진짜 좋아해서 그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맛이 없는 듯 하면서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아삭하고 시원한 맛.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오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다른 거 안 넣고 맨밥에 참기름하고 소금만 하고 그대로 통오이를 넣어요. 그래서 싸요.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이 김밥하고 그 다음에 집에 사둔 묵이 있어서 묵무침을 들깨가루하고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상추도 있길래 상추 넣고 해가지고 무쳤는데 제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제가 평소에 좀 싱겁게 음식을 하는 편인데 고운 소금을 넣으려고 갈았어요. 소금을 갈고 나니까 양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왈칵 넣어버리게 됐네요. 너무 짜가지고 남은 부분은 가지 좀 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조물조물해서 추가해야 간이 맞을까? 아니면 묵을 한 판을 더 넣어야 될까? 이런 상태예요 지금.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짜가지고 그냥 소금을 먹는 부분이 있어요 막. 굴러다니는 거 싫어서 주로 이렇게 볼로 만들면 저는 속에서부터 뽑아가지고 써요. 근데 이거는 속에서부터 뽑아서 쓰면 나중에 가면 모양이 좀 흐트러지잖아요. 이걸 다 쓸 것 같진 않고 많이 쓸 것 같지도 않아서 혹시 몰라 해가지고 밖에서 지금 끌어서 가고 있어요. 아, 오늘 독서 인증 체크 안 했네요. 독서 인증하는 거 하면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꼭 다음날 어제 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날 책을 읽으면서 어제도 마크 안 했지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체크하고 그러고 오늘 거 읽어놓고는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내일에 제가 근데 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대체 어떤 수다를 떨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저 무슨 말 했었죠, 여러분? 뭔가 어색해요. 요즘 제가 뜨개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제 삶이 너무 단조로울까요? 그래서 생각나는 말이 없나? 퇴근하고 집 들어가기 전에 배고파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집에 가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퇴근한 지 5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보이시나요? 뜨생아? 저의 닉네임이죠. 제가 그 함뜨에 참여할 때 맨 처음에 뜨개를 이제 막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느낌처럼 뜨생아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저희 K 스피닝 클럽에 깨깨님이라고 진짜 엄청난 장인이 계세요. 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저보다 늦게 하셨지만 되게 손재주가 좋으시고 정말 속도가 확확 빨리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과외도 제가 막 받고 서포티드 스핀들이든 뭐든 다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크릴로 니디너디 하고 이름 맞나? 그 다음에 실이 이게 이 실이 무슨 사이즈인지? 사이즈 맞나요? WPI인가? 그 굵기 체크하는 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문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쓸지는 몰라도 일단 저 2개씩이요. 손을 들었단 말이죠.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예쁘지?
오,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하셨다고? 오, 아니, 이런 건 어디서 살 수 있는 건가, 이거? 궁금하네. 진짜 깨질까봐 엄청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우와. 그래가지고 따로 로고를 막 만든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여기 보이세요? 아예 안 보이나? 여기 K 스피닝 클럽 하고 각인도 넣었고요. 어디다가 해야 보일까요? 보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K 스피닝 클럽 하고 각인도 넣었고, 이게 흰색으로 있으니까 되게 꽃 같지 않아요? 저 안개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예쁘대요. 아, 좋아. 그래서 WPI에 따라서 뭐 레이스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여기에 감아가지고 그런 종류랍니다. 그래서 일단 2개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두께감도 진짜 마음에 들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보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뭐 이런 식이지 않을까요? 네,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그래서 실을 뽑고 나면 이렇게 감아서 타레를 만드는 그 종류인데, 집에 나무로 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크릴로 하면 가볍고, 그리고 이것도 투명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실을 올려도 예쁠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K 스피닝 클럽하고 각인을 박았는데 요 깔끔함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센스. 이상한 무늬나 색깔이 들어간 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아니, 실은 뽑지도 않고. 그래도 도구가 있어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보다 큰 사이즈라서, 아마도 큰 사이즈라서 이만한 사이즈는 없으니까 필요했다라고 할게요. 요 테이프 뜯으면 더 영롱할 거예요. 양쪽인가? 오, 양쪽이었어. 세상에, 여러분, 이 지금 테이프 뜯기 전에 한쪽 보이세요? 요거가 테이프 뜯은 쪽 보이세요? 뜯어야 돼요, 이건. 대박. 오마이갓.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죠? 이 불투명과 이것은 차원이 다르죠? 세상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실을 감아서 탁 빼면 그러면 타레가 만들어지고, 그걸 요렇게 꼬아요. 꼬아서 탁 끼우면 그러면 그 뭔가 머리 따은 것 같은 그런 타레 상태 있잖아요.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로 된 거는 어머, 알고 보니 저는 더 작은 사이즈인 것 같죠? 네, 저는 더 작은 사이즈가 있네요. 제가 처음 연습할 때 갔던 곳에서 스튜디오 에코트에서 했는데, 아닌가? 스튜디오 분트? 이제 생각도 안 나. 작년 여름일 뿐인데. 에코트 아니면 분트 둘 중에 하나인데 몰라요. 어쨌든 거기서
이거 또 같이 샀거든요. 근데 되게 쬐끄만 거 샀죠. 조그만 거 샀는데 나무도 예쁘긴 하지만 와, 아크릴 진짜 예쁘네요. 요 투명. 깨깨님의 사부작 맛집 얼른 오픈하세요. 그냥 파세요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쁘다.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요것도 뭐 커버가 씌워져 있나? 그건 아닌가? 이건 아닌가? 오, 이것도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거였어요. 도이뽕 역시 이 영롱함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쁜데 반대쪽도 씌워져 있는 건가? 모르겠어. 반대쪽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각인이 있어서인가요? 네, 아무튼 이 영롱한 아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또 너무 흥분했네요. 아, 스피닝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보이니까 자꾸 제 얼굴에 갖다 대고 있는데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막 기획하고 주문 받고 그리고 물건 받은 다음에 그리고 택배 보내는 것까지 진짜 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우리가 돈을 내고 구매는 하긴 하지만 그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거의 진짜 배송료 정도인데 배송료는 사실 그거보다 더 들기도 하고 하니까 엄청난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주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쓸게요. 하하. 너무 영롱하다. 나머지 하나도 테이프를 벗길게요. 이 영롱함. 이 투명함 너무 예쁘네요. 이게 아까 테이프 붙어 있던 거, 이게 안 붙어 있는 거 완전히 다르죠. 네. 스피닝을 열심히 하라는 신의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엔 스피닝 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신이 나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나와서 과일을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산딸기 철이에요. 어서 드셔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5월이 되면 졸업했던 친구들이 학교에 많이들 놀러 와요. 그런데 저한테 코바노를 알려줬던 학생이 티코스터를 떠와서 자랑해 봅니다. 또 다음 2주 저희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